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었으니 사나에 않겠네. 예. 자, 어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서울님 후원해 주셨네요.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수구레 뉴스님, 구독자 빠진 거 어떻게 하루 만에 복구, 역시 장영진 TV라고 하셨습니다. 수구레님. 아이, 또 그 아픈 데를 꼭 찌르고 그러세요. 자, 뭐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사실 어떤 정치인이 됐든 쉽게 디스 안 합니다. 제가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조응천 욕할 때 제가 조응천 욕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저 양반이 그것도 지킬 건도 지켜주지 않냐고 제가 달래는 편이었어요. 저 사람 잘못하고 있고 저 사람 행동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저 사람 너무 욕하지는 마라.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앞장서서 이 조응천에 대해서 두둔을 하더라. 우리 남국이가 보통 사람이냐, 아닌 거 아니다고 할래 아니냐, 착하긴 하지만, 자, 그러는 김남국이가 그렇게 했으면 야, 우리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누가 됐든 제가 쉽게 함부로 이렇게 비판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빠요 라는 얘기 잘 안 하죠. 우리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막판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고민정 의원 좀 더 지켜봅시다.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고민정 의원 좀 지켜봐도 된다고. 좀 지켜봅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판하면서도. 비판은 비판대로 하지만 이 사람 우리가 내칠 것이냐, 좀 더 지켜보자. 제가 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한두 가지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한두 가지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한들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좀 기다려 보려고 그래요. 시간을 좀 더 기다려 보면 말할 때가 오겠죠. 자, 우리 이 김남국 의원님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에 동참하신다고 하죠. 또 그거 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놈들이 있더라. 아이고. 자,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이 저기 누구야, 조수진 변호사님하고 김남국 의원을 또 물고 뜯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 저는 조수진 변호사가 뭐 얼마나 잘못했는데. 자, 그리고요, 김남국 의원 잘못한 게 있어요? 코인이 잘못한 거예요? 코인이 범죄인가요? 코인이 마약 같은 겁니까? 아니면 코인이 주가 조작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 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욕을 먹어야 될까요? 자, 우리
우리 사람을 좀 지켜줍시다. 예, 그렇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공수처 얘기입니다. 앞서서 이종섭이 귀국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 공수처하고 윤석열하고 미묘한 갈등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입 다물고 있던 잘 나서지 않던 공수처가 바로 윤석열하고 정상반되는 입장을 탁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자면 이종섭을 귀국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자, 공수처가 달라진 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존폐위기 공수처 윤석열과 대결을 택했다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공수처에 대한 기대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지난 2년 동안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공수처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저 역시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구? 예,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이고 이거 망했다 했었어요. 공수처라는 자리는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인데 그거는 내가 중립에 있는 사람, 무색무취한 사람이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중립을 지키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중립적인 사람임과 동시에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뭐 김진국하고 김진욱인가요? 이 사람 공수처장이 김진욱 처장하고 여운국 차장 이 두 사람은 무색무취하고 중립적인 사람이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중립성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희마리가 없는 사람인 거지. 이러니까 큰일 났다 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이 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기 위해서 뭔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냐, 수사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년간 공수처 정말 실망스럽게 그지없었죠. 기껏 한다는 것이 오히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기소하는 것으로 그런 황당한 일을 했습니다. 아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뭐 했습니까? 해직당한 전교조 교사 복직시켜 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제가 볼 땐 대놓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잘못 뽑았구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잘못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지. 국회에서 만들어졌던 공수처법 여기에서 좀 진보적인 사람, 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애시당초에 걸러지게 만들었고 국힘당에서 비토를 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뒀던 거예요. 더군다나 공수처장이 선정되는데 시간도 엄청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1년 이상 그냥 법은 만들어졌는데 출범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미 힘이 확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어요. 공수처 관할이 분명한 그런 사건인데도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한테 뺏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은 상당수가 공수처 사건이라고 얘기 드렸죠. 특히 대장동 사건, 그 공수처 관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현동 사건, 공수처 관할이에요. 다 공수처 관할이야. 자, 그런데 특히 우리 누구야? 송영길 대표 사건 같은 경우도 공수처 관할이에요. 근데 그걸 검찰이 가져가 버렸잖아. 근데 공수처가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어. 뭡니까? 공수처가 말 그대로
유명무실해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는 마침내 공수처장과 공수차장이 둘 다 임기 만료로 아웃돼 버렸습니다. 지금 대행체제거든요. 후임 공수처장 후보가 정해져 있는데 윤석열이 임명을 안 해요. 누가 보더라도 공수처는 조만간 망할 상황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윤석열은 아마도 공수처를 남겨두는 공수처장을 누군가를 임명을 해서 공수처를 유지시키는 것보다 공수처를 사실상 붕괴시키는 것, 이쪽을 택한 것 같아요.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가 5년 안쪽, 3년, 5년 그렇거든요. 지금 볼 때 다 돼가요, 지금 임기가. 슬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임기가 끝나가. 윤석열이 계속 그 자리 버티고 있으면요. 윤석열의 이 기간 동안, 재임 기간 동안 공수처는 그냥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수처는 현재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거죠. 아마 그것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공수처 윤석열하고 한번 붙어보자 라는 선택지를 했는지도 몰라요. 공수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지금 부장검사가 순서대로 이걸 맡고 있는데 그 대행직을 맡고 있는데 대행직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 버텨봤자 가만히 있어봤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똑같다. 시간이 지나면 공수처는 자연히 없어질 거야. 그러니 뭐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싸우다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공수처가 지난 2년 넘게 3년이죠. 공수처 생긴 지 3년 됐으니까 3년? 이제 그건 4년 다 돼가는구나. 공수처 이제 생긴 지 4년 정도 돼가는데 그 기간 동안 공수처는 검찰하고 단 한 번도 각을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특히 이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것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권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딱 한 번 그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려고 들고 들어갔다가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반발을 사가지고 쫓겨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아니, 기자들이 뭐라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지랄이야.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공수처가 찍소리도 안 했어, 그동안. 왜 언론 플레이를 안 하십니까? 공수처는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데 공수처가 뭐라는 줄 아세요? 공수처 관계자가 아휴, 뭐 우리가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자, 그랬던 공수처가 할 줄 모른다던 언론 플레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종섭 출국 금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니까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우리가 언제 이종섭 출국 금지 동의해 줬다고 그래? 라고 제 목소리를 낸 거죠. 이거를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충돌했다라고 하는데 충돌이라고 보기엔 좀 약하죠. 솔직히. 하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엄청 용기 낸 겁니다. 이거. 진짜 용기 많이 낸 거야. 자,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수처의 기존에 있었던 주요 핵심 멤버들이 물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공수처의 공수처장은 김진욱 변호사였고요. 공수처 차장은 여운국 차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판사 출신인데 엄청 몸살이는 걸로 유명합니다. 공수처장이나 공수차장이 어디서 뭐 제대로 뭔가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본 적 없지. 자기 입장 가는 거 있어요? 없지. 눈치부터 보다가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수처를 갈 자격조차가 없는 거야. 정치적 중립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맞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바보짓 하다가 어리버리하고 있다가 결국 임기 만료로 끝나버렸어. 나가버렸어. 그리고 후임자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후임자 안 정해져 있는 상태 벌써 넉 달인가 지났나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김진욱 처장 나가니까 여운국 차장이 대행했는데 여운국 차장도 임기 만료로 나가고 난 다음에 김선규 1부장이 그 권한대행, 처장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뭐? 친윤 인사예요. 유명한 친윤 인사예요. 윤석열하고 같은 데서 근무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이 친윤 인사인 김선규가 개인적으로 수사 서류를 빼돌렸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그 사건 관련자한테 사건 서류, 수사 서류를 넘겨준 것이 딱 들켰네. 그래서 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 됐다?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근데 사표 수리가 안 됐네. 자, 그러는 와중에 송창진 2부장이 대행을 맡아요. 근데 이 송창진 2부장이 적극적인 사람인 거죠. 적극적으로,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이왕 이래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는 거는 매 안 가지니까 싸우다 죽자! 라는 걸 선택한 거죠. 지금 여기서 공수처가 공수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우리는 사라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수처 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미 처장 후보를 국회에서 뽑아놨어요. 2명을. 그런데 윤석열이 임명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이건 뭐다? 임명 안 하고 그냥 개길 생각이야. 쭉 개기면 어떻게 돼? 예.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은 임기 끝나서 나가요. 이제 부장검사 하나씩 둘씩 나갈 거고요. 부장검사가 4명 있는데 하나씩 둘씩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대행을 맡겠죠. 근데 그 검사들도 임기가 5년이야. 근데 공수처 출범한 지 이제 4년 차 곧 들어서요. 그러면은 계속 버티고 있으면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쯤 되면은 공수처는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거야. 아무도 없어져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윤석열이라면 후임 공수처장을 임명하겠어? 아니면 그냥 내비두겠어? 아무리 내 사람을 임명한다고 해도 내 사람을 임명하는 게 검찰에 유리하겠어?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공수처가 없어지는 쪽이 낫다라고 볼겠어? 예. 내가 윤석열이라도 공수처를 없애버리고 싶을 거 아니야. 검찰은 공수처 없애버리고 싶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예. 친검이라도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애버리자. 임명하지 말아라 되는 거야. 즉 공수처는 이대로 가면 사라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남아있는 공수처 사람들 어떡할까?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한번 확 이왕 죽을 거 우리 찍소리는 한번 내고 죽자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대로 가면 공수처는 망한다. 사라진다. 죽을 때 죽더라도 소리 한번 내보고 죽자. 원래 공수처는요. 제2의 검찰, 검찰을 수사하는 검찰, 새로운 중수부, 말 그대로 검찰총장의 손을 벗어난 중수부가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법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박병석이가 잘못 만든 거야, 이거. 아, 정말 박병석, 박광원의 작품이에요. 이거는. 왜 박병석, 박광원의 작품이냐? 공수처가 이거는 우리 관할 사건이야. 공수처가 관할하는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건. 주요 공직자들의 사건을 이거는 우리 사건이야. 갖고 와! 라고 해서 공수처가 강제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아니? 공수처가 가진 사건을 검찰도 수사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같은 그 돈봉투 사건, 그 건 같은 거 보세요. 이거는 공수처가 원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검찰이 수사를 하겠어? 간단해요. 공수처가 그 사건 내놔라고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공수처가 왜 수사권을 내놔?
이거 사건 내놔. 못하게 만들었냐? 박병석이하고 박광훈이 만든 거 아니야, 그거. 검찰 개혁을 했다고? 아우, 씨. 아우, 참, 확, 그냥.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찍찍 달기고, 씨, 진짜. 저 다음 주에 박광훈 때문에 그 조사받으러 가요, 경찰서에. 아주 진짜, 진짜, 씨. 아우. 자, 지금 공수처의 상황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새로운 검찰, 제2의 검찰, 그리고 새로운 중수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입장에도 그렇잖아. 야, 공수처 지금 뭐야, 저거? 일건 만들어 놨더니 아무것도 못하네? 저 바보들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공수처가 지금 막판에 조금이라도 자기 존재 가치를 입증을 해둬야지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라도 어떻게 좀 고쳐 쓸 수가 있지. 근데 지금처럼 하면은 공수처 왜 만들어놔? 필요 없지. 게다가 공수처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요, 지금처럼 공수처가 흐지부지 끝나게 되면은요, 개인 경력에 상당히 오점이 됩니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고 공수처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야지 공수처 경력을 가지고 얘들이 나중에 변호사로 써먹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처럼 이 유명무실한 기구로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공수처 근무했던 분들 그 경력 어디다 써먹겠냐고. 전관 예우 바꿨어? 못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자. 그래서 공수처 제2부장검사가 사실상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 검찰 독재 정권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에? 자, 각종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기사는요, 내일신문 기사입니다. 내일신문 기사에 보면 그래요. 지금 현재 공수처가 이래저래 압력에 시달리는데 현재 공수처장 후보로 돼 있는 사람은 친윤, 두 사람이 다 친윤 변호사들이더라. 오동훈, 이명순 이 두 사람인데 오동훈은 일찌감치 여권에서 추천을 받았어. 그리고 이명수는 이른바 우검회 소속이랍니다. 윤석열과 이원석 등이 회원이었던 그런 곳이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현재 어떻게든 간에 공수처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런 공작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공수처를 그냥 이 상태로 없애버리고 싶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공수처 2부장 검사라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한테 대들고 있네. 야, 우리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 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경력에 오점이 돼. 자, 망해버리면 여기 있는 수사관들 다 실업자 돼. 우리 한번 맞서 싸워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반기를 팍 들어버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꼼수를 씁니다. 아까 말했던 사라졌던 공수처 1부장 김선규 부장이 다시 복귀를 해요. 아까 이 사람 뭐라고? 수사 자료 유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상 탄핵 대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공수처 처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사실상. 처장 대행으로 복귀하는 거죠. 이 사람 자기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이 검사직을 계속 공수처 검사직을 유지하겠나. 더군다나 내가 지금 처장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 이제 물러날게 하고 사표 내고 나갔어. 사표 내고 나갔는데 윤석열이 사표 수리를 안 했네. 어떻게 돼? 다시 복귀한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이딴 식으로 하면은 이 사람도 탄핵 대상이 돼요. 왜 이 사람을 복귀시켰느냐? 두 가지 포석으로 예측이 됩니다. 첫째, 지금
공수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윤석열하고 대결을 하겠다라는 이런 대결 구도를 이렇게 선포를 한 상태고, 두 번째는 임은정 검사 족치라고. 원래 이 김선규 부장 공수처 일부 수사 일부에서 임은정 검사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었대요.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이 사건에서 임은정 검사가 뭐 수사 자료를 유출했네 어쨌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그런 누명을 씌워 가지고 지금 임은정 검사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담당자가 이 김성규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규가 나가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꽤 곤란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야 선규야, 네가 지금 입장 곤란한 건 알겠는데 야 괜찮아 네 그냥 계속해 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김성규입니다. 자, 실제로 관련된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빨리 기소하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면서 김 부장검사가 이끄는 공수처 수사 일부는 한 전 부장검사와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에도 김 부장검사는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수사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자, 이런 사람이 부장검사로서, 더군다나 공수처 처장 대행으로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 사람도 사실은 탄핵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국회가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다면 이 김선규 공수처 수사 1부장 탄핵도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하면 임은정 검사가 죽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한 20일 정도 선거 끝날 때까지만 잘 버텨주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 김선규나 윤석열 하는 꼬라지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요, 지금 이종섭 부분도 그래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종섭 같은 사람 지금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한 석 달 정도는 출국을 안 해야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절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름대로. 자, 그 절차가 있는데 아마 이종섭 들어오자마자 야, 이종섭 들어왔으니까 당장 수사해 이렇게 쪼을걸요 아마? 그러면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다른 수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종섭만 데리고 와가 소환해서 조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수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되면은 소환을 제대로 못 할 거예요. 아니면 소환하더라도 계속 붙잡아 두지도 못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떡해? 아마 윤석열은 봐라 공수처에서 수사 못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 핑계김에 또 이종섭을 내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상황의 책임을 공수처가 다 뒤집어 쓰게 돼요. 아마 지금 이 상황을 주도했던 공수처 수사 2부장 이 송찬엽 씨인가요? 이 사람이 다 뒤집어 쓰게 될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굳이 이종섭을 다시 복귀시킨 이유도 여기 있는 거야. 웬만하면 복귀 안 시키고 싶었는데 들여왔다가 다시 곧 나가주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자, 한동훈이 이종섭을 귀국시켜야 된다라고 바닥바닥 우겼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지, 다시 내보내줄, 이종섭을 여기 계속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 다시 내보내줄 수 있는 보관이 있다 이거야. 그걸로 윤석열을 꼬셨겠지. 아, 형님 이종섭 일단 한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가지고 여론 좀 잠재워 놓고 다시 내보내면 되지. 그러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했네 안 했네, 준비가 안 됐네 안 됐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다시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또 들어올게 이러고 내보내면 되잖아. 그러면 선거에도 영향을 안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고 됐잖아요. 안 그렇지 형? 그렇지,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충돌, 제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아니라 그랬지.
다 이게 이런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어떻느냐? 자, 공수처 내부에 계신 분이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힘들게 버티고 있다. 힘들게 버티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좀 길이 보이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기도 하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장 기자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뭘 도와줘. 도울 수 있는 게 없네 나도.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거죠. 공수처가 참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짜증나고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저딴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공수처지만 네 그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싸우기는 싸우네. 그러니 힘을 좀 보태주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참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참 많이 짠합디다. 힘들게 버티고 있다. 그래요. 힘들게 버티고 있는 모양이네요. 참 그 점에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아유 그래 좀 잘하지. 좀 잘하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작에 좀 잘했으면 국민들이 이럴 때 나서서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깝네요.